간병인 보험, 이제는 대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전엔 하루에 20만 원씩 간병비를 받았는데 지금은 고작 10만 원. 혹시 간병인 보험 예전보다 보장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까요? 부모님이나 내 노후를 위해 가입해두려고 했던 보험인데 막상 보장 내용을 보면 고민만 깊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요즘 간병보험의 현실과 그리고 더 현명한 대안 4가지를 따뜻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간병보험, 보장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 아셨을까요?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간병인 보험의 보장 축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과거에는 하루 20만 원까지 지급했던 보험사도 있었지만 2024년도 5월 이후부터는 대부분 10만 원 또는 15만 원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보장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보험사 입장에서 간병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간병인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손해율 부담, 간병 청구 빈도 증가, 의료 이용 증가,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보험사들은 점차 보장 기준을 강화하고 과거에 지급했던 수준의 보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일부 보험사는 아직 과거 수준의 보장을 유지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보험사가 다 동일하게 축소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하루 15에서 20만 원 수준의 보장을 유지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게 큰 문제죠. 그래서 지금 간병인 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병인 보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실제로 노후에 간병인이 필요한 순간은 예고 없이 빠르게 찾아오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간병인 보험을 보면 보장 축소, 보험료 부담, 연령 제한, 가입 시기가 애매하고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걸 지금 가입해도 괜찮은 걸까? 라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병인 보험 말고도 이런 대안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병인 보험 대신 꼭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체 플랜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나에게 간병비 대비가 어떤 방식으로든 꼭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간병인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간병인 입원 지원비, 보험 설계 시 흔히 페이백 특약이라고 불리는 보장 방식입니다. 페이백 특약이란 간병인을 고용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 지출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즉, 간병인을 실제로 썼을 때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비형 간병 지원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간병비로 총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해당 금액이 보험사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일정 구간에 따라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살펴볼게요. 어떤 보험사는 200만 원 이상 지출 시 30만 원 지급, 500만 원 이상 지출 시 100만 원 지급, 혹은 3천만 원을 썼을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구조도 있습니다.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될 포인트는 내가 실제로 간병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보험사별 지급 기준과 환급 구간이 어떤지, 일반 병원, 요양병원 구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특히 페이백 특약은 무조건적인 정액 지급이 아닌 실비 지출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이 이루어지는 구조라 가입 전 충분한 이해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55세의 여성 간병인 보험 실제 사용 시 이렇게 보장받습니다. 간병인 보험에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이 보험을 활용할 수 있을까? 가입만 해놓고 못 쓰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5세 여성 상해급수 1급 기준으로 간병인 보험에 실제 가입한 후 어떻게 보장이 이루어지는지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가입 조건, 나이 55세 여성 상해급수 1급, 보험구조 20년 납입 100세 만기 비갱신형입니다. 간병인 일단 보장금액 하루에 10만 원이고요. 실제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한 곳은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입니다. 이때 보호자가 간병인을 통해 30일간 함께 생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보장 금액이 하루에 10만 원, 간병일 수는 30일, 10만 원 곱하기 30일 총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즉 32일 간병인을 썼고 간병비로 총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보험으로 300만 원 전액을 환급받는 셈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간병인을 실제로 써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가 준비한 보험 덕분에 간병인 부담을 덜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든든한 노후 자산이 되는 겁니다. 간병인을 30일 동안 고용하고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간병인 보험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면 끝일까요? 사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페이백 특약을 함께 설계하셨다면 추가로 현금 보장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간병인 보험을 보장받은 금액과 페이백 특약으로 받는 금액은 서로 별개입니다. 예시로 살펴볼게요. 간병비 지출 300만 원이고 간병인 보험 1당 10만 원 곱하기 30일 3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페이백 특약 추가 가입 시 지급 기준은 총 보장 금액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왜 이 구조가 중요한가요? 간병인을 고용했다는 건 내 돈으로 실제로 간병비를 지출했다는 의미입니다. 간병인 보험은 그 지출을 1단 기준으로 보상해주고 페이백 특약은 그 지출에 대해 별도로 추가 보상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즉, 두 보장은 전혀 중복되지 않으며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한 분들 중 하루 간병비로 11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가 무려 40.8%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치 하나만 봐도 느껴지실 거예요. 현재 많은 간병인 보험이 하루 10만 원 정액 지급 기준인데요. 이마저도 최근엔 보장 축소 추세라 간병비 전액을 커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간병비는 오르는데 보험 보장은 줄어드는 상황. 실제 현장에서는 하루에 12에서 15만 원대 간병비가 일반적이고 야간 간병이 추가되면 하루에 2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에서 나오는 하루 10만 원 보장만 믿고 준비했다가 막상 간병인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내 돈으로 더 나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보험 말고 내가 더 부담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페이백 특약이 그 해답이 되어줄 수 있어요. 페이백 특약 이렇게 보완해줍니다. 보험에서 10만 원 지급받고 실제 지출된 간병비에 대해 별도로 현금 보장까지 받는 구조.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추가로 150에서 200만 원이 페이백 특약으로 환급될 수 있습니다. 즉 보장이 줄어서 불안했는데 페이백 특약 덕분에 그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페이백 특약을 가입하는 핵심 목적이 일반 병원, 간병 보장 축소에 대비하는 거라면 요양병원이 포함되느냐 여부는 크게 민감하게 따지실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에서도 최소 가입 금액 기준이 있는데요. A사는 월 1만 원 이상, B사는 월 2만 원 이상이 기준이에요. 하지만 보통 페이백 특약만 단독으로 가입하진 않고 간병인 관련 특약을 함께 넣어서 설계하기 때문에 최소 보험료는 큰 부담 없이 맞출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간병인 입원 지원비 즉 페이백 특약은 요즘처럼 간병인 보험 보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똑똑하게 채워줄 수 있는 대체 플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간병비 지출이 발생했을 때 기존 보험 보장과는 별도로 현금으로 추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페이백 특약은 노후 간병 대비에 있어 꼭 필요한 퍼즐 한 조각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에서 똑같이 보장해주는 건 아닙니다. 지급 조건, 금액 구간,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 차등 보장, 여부 등 보험사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막연히 좋다더라는 이야기만 듣고 가입하기보다는 내 상황과 재정 여건, 가족력까지 함께 고려한 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체증형 간병인 보험입니다. 혹시 체증형 간병인 보험 들어보셨나요? 요즘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설계 방식인데요. 보장 금액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라는 점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간병비까지 함께 대비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체증형 구조란 보험에 가입한 후 시간이 지나면 간병인 보장 일당이 단계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 첫 해에는 하루에 5만 원, 몇 년 뒤에는 6만 원, 7만 원, 최대 10만 원 이상까지 가입자 나이 또는 경과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보장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왜 이 구조가 중요한가요? 지금 간병인 보험의 가장 큰 이슈는 보장 축소, 물가 상승, 간병 인건비 증가입니다. 즉, 지금은 하루 10만 원으로 충분해 보여도 10년 뒤에는 같은 간병
간병인 15만 원, 2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최진형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예전엔 물가 상승 대비용으로 여겨졌던 설계였지만 지금은 기본 보장이 줄어드는 흐름의 대안으로 최진형 보험의 필요성과 실용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형 간병인 보험 보장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최진형 간병인 보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장 금액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보험사마다 그 상승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으로 20년 후 보장 금액이 처음 2배 수준까지 인상되는 설계입니다. 그럼 어떤 구조가 유리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식은 보장 금액이 중간중간 꾸준히 올라가는 A사 타입이에요. 중간 체증 구간이 넓을수록 실제 간병비 상승에 따라 부담이 덜해지고 보장 공백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B사나 C사처럼 중간에 체증형이 없는 경우 그 구간 동안은 보장과 간병비 사이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실사용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플랜 모든 분들께 적합할까요?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굉장히 좋은 설계지만 모든 연령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5, 60대 가입자라면 보장 금액이 2배 이상 오르는 시점이 7, 80세 이후이기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한 시점은 오히려 지금이 더 가까운 시점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연령대라면 초기부터 보장이 높은 일반형 간병인 보험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에서 40대 젊은 가입자라면 아직 간병인이 필요한 가능성은 낮지만 미래에 대비해 보장을 체계적으로 늘려주는 전략이 적합합니다. 특히 물가 상승, 간병인 인건비 인상까지 고려한 긴 호흡의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플랜, 간병인 지원 일당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간병인 보험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병인 사용 일당, 두 번째는 간병인 지원 일당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페이백 특약과 체증형 플랜은 모두 간병인을 실제로 고용했을 때 지급되는, 즉 사용일당 형태에 해당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간병인 지원일당은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간병인 지원일당, 간병인 사용일당, 갱신주기는 10년 갱신형, 비갱신형, 보장 내용은 간병인 사용 시 보험 지급입니다.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제외고 간병인 지원 10에서 15만 원 지급입니다. 요양병원, 간병인 지원 5만 원 지급,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설정한 입원 일당 지급 7만 원 지급, 간병인 사용 일당형, 내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고 그 지출 금액을 영수증으로 증빙해 보험금을 받는 형식입니다. 어떻게 보장되나요? 병원에 입원한 뒤 보고자나 본인이 간병인을 직접 구하고 간병인을 선결제한 후 영수증 또는 입금 내역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해당 금액 또는 정해진 일당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장점은요, 내가 선택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어서 유연하고요. 가족간병 시에도 보장 가능한 상품이 일부 존재합니다. 비갱신형 구조가 많아 보험료 인상 걱정 없이 꾸준히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점도 있어요. 간병인을 직접 알아보고 고용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영수증 제출 등의 사후 절차가 필요한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형, 입원 전에 보험사 요청을 하면 보험사가 간병인을 직접 배정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입원 예정 최소 48시간 전에 보험사에 간병 요청 접수만 하면 지정된 간병인이 병원으로 직접 배정이 됩니다. 장점은 어떻게 될까요? 간병인을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고요. 노년층, 1인 가족, 위급 상황 시 즉시 활용이 가능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단점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보장 일수나 하루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 선택이 제한되며 내가 원하는 간병을 고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간병인 지원 일당도 모든 분께 완벽한 플랜은 아닙니다. 10년 갱신형 구조이기 때문에 10년 후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어요. 간병인을 보험사에서 배정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맞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은 분명합니다. 간병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물가나 인건비 상승과 무관하게 고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는 특히 노년기 돌봄에 큰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간병인 사용 일당의 보장 한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예전보다 이 플랜을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따로 사는 어르신들이나 가족이 간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겐 보험사가 간병인을 직접 연결해주는 구조가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갱신이긴 하지만 연로하신 분들 입장에선 10년 단위로 관리를 하면 되는 점이 오히려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내가 간병 상황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조율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 간병 가능성과 경제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랜도 결국 나에게 얼마나 잘 맞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간병인 지원 1당형 보험도 누군가에겐 참 편리하고 실용적인 플랜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오히려 불편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과의 생활이 불편한 성향이라면 보험사에서 배정한 간병인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간병인을 직접 알아보는 과정 자체가 힘들고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이런 지원형 플랜이 훨씬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플랜은 조금 결이 다른 보험입니다. 바로 재가급여 중심 요양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전통적인 간병인 보험은 아니지만 최근 간병인 보험의 보장 축소 흐름 속에서 실질적인 대안 플랜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원래는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된 보험이었어요. 노후를 대비해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설 또는 재가 요양 서비스를 이용 시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상품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요. 간병인 보험이 보장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간병비를 감당하기 위한 대체 수단이 필요해졌고 그 대안이 바로 이 재가급여 중심의 요양보험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보험은 어떤 구조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또는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경우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가 서비스 또는 요양원 등에 입소하는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모든 서비스가 전액 무료는 아닙니다. 국가가 지원은 해주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평균 15% 내외 발생합니다. 게다가 서비스별로 지원 한도도 정해져 있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겐 부담조차 작지 않은 출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등장한 대안, 재가급여 보험의 역할입니다. 재가급여 중심 요양보험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실제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보장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실질적인 장점은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요양 서비스로 인정이 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즉, 재가 요양에 들어가는 간병비와 생활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플랜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을 요양보호사가 아닌 가족이 직접 돌보는 상황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이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족 돌봄도 비용으로 환산해 보상을 받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 에피소드가 알려드리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간병인 보험이 직접 고용된 간병인에 초점을 맞춘 구조라면 요양보험은 요양 상태 자체와 등급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간병인 보험은 일당 중심 실비 보장이고 요양보험은 현금 보장과 가족 돌봄까지 포함 서로 보완적이며 함께 설계하면 노후 돌봄 대비에 더욱 탄탄한 구조가 됩니다. 최근 들어 특히 60세 전후 종신형 요양 설계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특약이에요. 어떤 특약인가요? 이 특약은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직접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매달 최대 1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어떤 돌봄에 대해 보장이 되나요? 신체 활동 보조, 목욕, 식사, 배설 등 지원되고요.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실제 요양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밀착형 돌봄을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가족일 것. 하지만 걱정 마세요. 보장 대상이 꽤 넓습니다. 보장 대상 가족 범위는 부모, 자녀 등 직계존속, 형제 자매,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처형, 시누이 등 광범위한 친족까지 포함합니다. 이 특약은 요양시설이 아닌 가정요양을 선호하시는 분들, 가족이 직접 돌볼 가능성이 있는 분들께 정말 현실적이고 유용한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손길로 돌보며 그 수고가 보험으로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정서적, 경제적 안정감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플랜입니다.
보험료도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50세 기준으로 보면 남성은 월 2만 원 정도, 여성은 2만 원 미만이며 60세에도 남녀 모두 3만 원 내외 수준입니다. 70세 기준으로 남성 약 5만 4,970원, 여성 약 4만 3,530원 정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보험은 매달 100만 원의 보장을 종신까지 보장해주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분이 있다면 실제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달 안정적인 현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보험 보장도 중요하지만 환급률도 챙겨보세요. 재가급여 보험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 서비스를 이용해야 보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만 했다고 해서 꼭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장기 요양 등급 판정에서 제외되거나 등급을 받더라도 시설 이용만 해당되고 재가 서비스는 제외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유지하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환급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이 플랜은 무조건 보장을 기대하기보단 노후 자산 겸 간병 대비 플랜으로 접근하시면 더 현실적입니다.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환급형 구조 덕분에 손해보는 느낌 없이 노후 대비용으로 준비하기엔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플랜입니다. 지금까지 간병인 보험을 대체할 4가지 플랜 순서대로 간병인 입원 지원비, 체증형 간병인 보험, 간병인 지원 일당, 가족인 요양보호사 특약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병인 보험 무조건 저렴하다고 가입하면 안 되는 이유. 최근 간병인 보험을 새로 알아보시거나 앞서 소개한 플랜 외에 기본형 간병인 보험을 선택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이 2가지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간병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수술 후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후유증 또는 합병증으로 입원한 경우 간병인 보장이 약관상 제외될 수 있어요. 보험사마다 보장의 정의와 지급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간병인을 제3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가족이 간병한 경우엔 보장이 불가한 구조도 있습니다. 특히 간병비, 증빙 방식, 또 보험사마다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좋은 보험은 아닙니다. 간병인 보험은 내가 실제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약관 조건과 지급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가족 구조와 돌봄 가능성까지 고려해 설계받는 게 정말 안전합니다.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간병인 보험 약관을 보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에 한해 보장이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입원은 보장 가능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는 보장이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문구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보험사 약관에 의미 없는 표현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실제로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 때문에 후유증, 합병증, 입원 시 보장 거절이 된 사례가 다들 한 번쯤 경험하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문구 자체가 없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이 유무 차이만으로도 고객 입장에선 불안과 찜찜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문구가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말보다 애초에 분리할 수 있는 약관은 피하시는 게 정말 현명합니다. 가입 전 약관 한 줄이 보험금 수령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간병인 보험 보장 축소 흐름에 따라 꼭 알아두셔야 할 대체 플랜 4가지와 새롭게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약관 속 주의사항 2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간병인 보험 생각보다 복잡하고 헷갈리셨죠? 보장 조건 문구 하나로 보험금 수령 여부가 달라지는 세계이다 보니 정확한 정보와 해석 없이 가입하면 손해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보험 에피소드는 33개 보험사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춘 가장 실속 있고 부담 없는 간병인 보험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품 추천이 아니라 보장부터 청구까지 꼼꼼하게 관리해드리는 평생 파트너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보험 에피소드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간병인 보험 설계가 필요하시거나 지금 내 보험이 잘 맞는지 궁금하실 땐 영상 하단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든든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보험 에피소드였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